안녕하세요 유튜브형님들, 잭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추가 지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4,07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여의도의 14배, 축구장 면적의 5,700배에 이르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원래는 좀 보상을 늦게 할 줄 알았는데 올해 연내에 보상한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보상 사업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받을 예정인 분들이 구독자분들이거나 구독자분 지인들이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토지인데요. 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도 많이 나오고요. 3기 신도시 구역 지정된 곳도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절대농지라서 보상가액도 토지평가액 비율이 높을 예정입니다. 보통 토지평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토지 보상가액은 각 필지별로 도로에 닿는 전면이 다르고 도로에 닿는 너비가 다르고 땅의 방위와 형상도 다르고 많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계 필지에 대해서 상세한 요인치를 적용해서 평가자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기타 요인을 고려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반영하지 못한 시세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거나 개별 공시지가 검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높으면 토지 보상가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평가는 타인의 재산권을 평가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가액이 높게 나오거나 개별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가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 필지별로 평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기타 요인을 조정해서 적정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셔서 개별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만 많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지작물입니다. 지작물이라 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임목, 나무죠, 농작물, 기타 물건 등 사업에 필요치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 지작물은 해당 지작물을 이전시키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에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취득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비용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합니다. 지작물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지작물은 무허가인 경우에도 보상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상금 산정한다는 소식 듣고 그제서야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라는 소문이 들려서 부랴부랴 농작물을 심거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계세요. 지작물의 대상 기준은 보상계획 공고 공람일 기준이라서 사업시행자가 그 전에 조사를 해놨거나 위성사진을 확인하거나 해서 공고 공람일 이후에 임의로 지작물을 만든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업손실보상이에요. 영업손실보상은 그 대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증명원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고요. 다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했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서 1,000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농보상이에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그 보상 가액보다 손실보상 대상임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농지법이 인정하는 토지에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농업 손실보상 불가 농지로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인 농지인 경우, 불법으로 점유해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농업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보상가액을 더 많이 받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추천 제도를 이용하라 입니다. 토지 보상액을 평가하는 최초 단계인 협의평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1명, 시도지사가 중립을 지키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1명, 토지 소유자가 피소유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총 3인이 구성이 되는데요. 피소유자가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모르시는 토지 소유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같이 대규모 평가를 하는 지역에는 당연히 이 내용을 아는 소유자분들이 합심을 해서
해서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을 하실 테지만 중소규모 보상을 받는 사업에서도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각자 지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으셔서 선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감정평가 법인 네이버나 구글에 치셔서 알아보셔도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최초 협의평가 시에 무조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셔서 피수용자 이익을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상가액에 불복하면 보상액을 더 많이 받는다고들 알고 계세요. 당연히 타인의 토지를 국가가 뺏어서 수용을 하는 거니까 보상가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원만하게 평가라는 협의평가를 하게 되고요. 불복하게 되면 수용 재결이라는 평가는 또 받게 됩니다. 거기에도 불복하면 이의 재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최종적 마지막 불복 절차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불복을 하게 되면 보상가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 단계의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고 너무 과하게 평가됐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의 평가사분들은 피수용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해도 법이 허락하는 수준을 넘어간 경우에는 더 높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입니다. 사실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토지를 뺏어가지만 수령한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껏 노력해서 보상가액 늘려놨는데 다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노력의 의미가 없겠죠. 대토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금을 돈으로 수령하지 않고 토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토를 받게 되면 보상금을 돈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개개인에 맞게 토지 보상에 능통한 세무사분을 섭외하셔서 개인적으로 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금액이 많다고 자녀분들에게 임의로 보상금을 배분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기 신도시 보상 지역 내의 피수용자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자택지라고 있어요.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주상용지, 즉 상가주택 용지로 대토를 받는 건데요. 보상공고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해당 지역 내 거주하시던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분이 대상입니다.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공사 원가로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많고요. 금액은 현장마다 다릅니다만 경험상 1억에서 2억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다가 1회에 한해서 전매도 가능하니까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재결 가는 것보다 협의 단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이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협의자 택지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주거용지, 즉 단독주택 용지를 받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토지 면적 등을 합산하여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시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각 사업구역마다 좀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사업구역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에 따른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상 대리인을 선임하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설명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큰 우량 고객에게 이런 설명을 해서 협의 시에 협의를 해버리게 되면 고객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돼서 그런데요. 불복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을 높이시는 건 좋지만 무조건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양도세에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대토받을 수 있는 권리 더하기 절세되는 양도세액 대비 보상가액, 즉 돈으로 받게 될 금액의 비교 형량을 잘 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요. 피수용자의 권리를 위해서 선정된 분들인 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